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정확히 며칠 남았는지 알게 된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일이 올 것이라 믿고 너무나 당연하게 다음에 하자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곤 합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먹자. 다음에 좋은 곳 가자.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하자.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다음은 세상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단 하루만 더 빌리고 싶은 기적 같은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그 당연했던 내일을 잃어버렸지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내일을 약속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 지연 씨는 올해로 결혼 30년 차 부부였습니다. 대단한 부를 이룬 것도 화려한 삶을 산 것도 아니었지만 퇴근 후 마주 앉아 찌개 하나에 밥을 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묻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지연 씨는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가슴을 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단순한 위염이겠거니 하며 소화제로 버티던 날들. 하지만 등 쪽으로 뻗치는 원인 모를 통증에 밤잠을 설치고 몰라보게 살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큰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냥 스트레스성일 거야. 당신 요즘 무리했잖아. 민수 씨는 애써 웃으며 아내의 작은 손을 꼭 쥐었지만 병원의 하얀 복도는 유난히도 차갑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피검사, 초음파, 그리고 숨막히는 정막숲에서 진행된 CT 촬영과 조직검사까지. 기계음만 울려 퍼지는 검사실 밖에서 민수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신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아니게 해달라고. 하지만 며칠 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두 사람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안타깝게도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간과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사기, 말기입니다. 그날 병원 밖에는 무심하게도 눈부신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병원 벤치에 주저앉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지연 씨는 그런 남편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공포보다 남겨질 남편의 슬픔이 그녀에겐 더 아팠던 겁니다. 그날 이후 부부의 집은 하얀 병실로 바뀌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원복을 입고 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생기 넘치던 두 뺨은 앙상하게 패여갔습니다. 한 줌에 쥘 수 있을 만큼 얇아진 아내의 손목을 볼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마다 몰아치는 극심한 통증에 지연 씨가 입술을 깨물며 신음할 때 민수 씨가 할 수 있는 건 핏방울이 맺힌 아내의 입술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함께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너무 고생이네. 모진 통증이 지나간 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도 지연 씨는 남편을 향해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입원한 지 3달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민수 씨를 조용히 복도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님,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연명치료는 환자분께 고통만 드릴 뿐입니다. 길어야 2주 정도 보입니다. 민수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애써 눈물을 닦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채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연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붉어진 눈시울을 본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직감한 듯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 씨, 이리 와서 내 옆에 좀 앉아봐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는 아내의 곁에 앉자 지연 씨가 가녀린 손을 뻗어 남편의 거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참 좋았잖아. 나 후회 하나도 없어. 당신 만나서 정말 분에 넘치게 사랑받았고 참 따뜻했어. 지연아, 내가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줘. 마지막 약속. 지연 씨는 남은 힘을 다해 민수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 가고 나서 너무 오래 울지 마. 밥 제때 챙겨 먹고 철마다 예쁜 꽃이 피면 나 대신 가서 꼭 봐줘. 내 시간이 여기서 멈춘다고 해서 당신의 시간까지 멈추게 하지 않겠다고. 내 목까지 예쁘게 늙어가겠다고 약속해줘.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겨질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아픈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의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소리내어 울며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약속할게, 지연아. 며칠 뒤 지연 씨는 남편의 품에 안겨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들듯 평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민수 씨의 시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숨을 쉬는 것조차 죄스러워 무너질 듯한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민수 씨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서툴게 끓여 밥을 챙겨 먹고 봄이 오면 아내가 사랑했던 벚꽃길을 걸으며 혼잣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연아, 올해 벚꽃이 참 예쁘다. 마치 그녀가 곁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자신을 망가뜨리는 대신 아내가 남겨주고 간 사랑을 걸음 삼아 하루하루를 더 단단하게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살리고자 했던 아내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란 무엇일까요? 부부란 그저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 기쁘고 행복한 순간만 함께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의 가장 초라한 밑바닥을 안아주고 고통의 무게를 기꺼이 나누어 짊어지며 서로의 인생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의 역사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비록 육 씨는 곁을 떠났을지라도 지연 씨가 남긴 사랑은 민수 씨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참된 부부의 사랑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삶을 통해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곁에서 잠든 사람을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지금 이 평범한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기적 같은 내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부디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꼭 말해주세요.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고.